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루스와 하늘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죠? 서울 집값 잡는 법? 서울의 집값을 잡는 법. 우리 지금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집값을 어떻게 해야지 안정이 될까?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해야 내려갈까? 네. 근데 사실 물건의 가격이라는 게 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아지니까 방금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사려는 사람 줄이려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회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먼저 돌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파는 사람은 더 비싼 가격에 파니까 자금 여유가 생기겠죠. 네. 그만 자금 여유는 바로 소비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겠지 또. 네. 경제가 사실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야. 올라가서 비싼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서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걸 팔고 나오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그걸 또 쓰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 해결 어떻게 하면은 이 집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을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일단은 어떤 한 나라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려면 그 나라의 일단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가 불안하고 경제와 정치가 불안하면 돼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죠. 네.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집값이 막 떨어진다는 거. 맞아요. 우리가 왜 일본이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그 경제 불황기가 있었어요. 네. 집값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 경제가 좋으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강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강제로 할 수 없어요. 정부가 막 독재 정부라서 막 무조건 이 가격으로 팔아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공산당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이걸 싸게 팔아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의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에서는. 원주의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대신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택을 싼 값에 공급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어요. 만들어서. 그렇지, 만들어서. 지금 어차피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싸게 공급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이걸 또 싸게 공급하려면은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 땅값이 지금 많이 비싸져 있는데 일단 비싼 땅을 사서 살 때 또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기 싫은데 팔라고 하는 거니까 더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네. 그냥 비싸게 사서 공사를 한 다음에 싸게 줘. 그럼 적자가 나겠죠. 네. 그래서 주택공사 같은 데가 적자가 많아요. 근데 적자가 많으면 막 언론이나 공격을 하죠. 아, 봐라, 공기업이 적자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싸게 주려면. 세금으로 주는 거야.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으로 메꾸지 않고 어떻게 집값을 싸게,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 서울 기준? 그렇죠. 어차피 서울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만 많이 몰려들고 서울 집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강남. 그러면은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을 규제하니까 딱 한 채만 조금 더 살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가격을 공급과 수요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지금은 재건축밖에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빈 땅이. 네. 그러면 이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할 때 초고층으로 짓게 해주면 그만큼
주택이 늘어나겠죠. 지금 10층짜리 있는 아파트를 100층으로 짓게 해줘봐. 그럼 90층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 하는데 증축을 해요. 지금도. 네. 예를 들어 20층 아파트를 막 30층 정도, 40층 정도 이렇게 지을 수 있게 해줘. 그런데도 왜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느냐면은 네. 그것보다도 수요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만큼인 그걸 증축을 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서 30개, 200%, 300% 주택이 더 늘어나는데도 집값이 더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는 그 늘어난 것만큼의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부분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새롭게 생기는 어떤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건설회사에서는 그 돈을 벌겠지. 그럼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데 또 주택을 짓거나 하겠죠. 네. 난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서울에만 몰리니까. 난 서울에 몰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서울 강남 같은 인프라를 전국에 균등하게 제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서울은 수도니까 한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지. 똑같이 막 강남처럼 막 지하철 4개, 5개, 막 테헤란로 빌딩 같은 거 다 지어줄 수 있으면은 각 광역시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만큼 경제 규모가 안 되니까 딱 선택해서 서울, 강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자연스럽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라고 보는 쪽이 있어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3, 40개 층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100층까지 지어주면 돼요. 100층. 네. 자 100층 계획을 딱 내려. 근데도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면 150층 지어주면 돼요. 현재 기술이 그렇게 되나요? 되죠. 잠실 저기가 120층인가? 오, 이미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120층 되니까. 그것도 한 분양가가 오피스텔 한 층이 그러니까 한 호실이 70억 막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 근데 엄청나죠? 미분양이 90%예요. 네.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0개 정도 되는데 한 20개 정도가 나갔다고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이 조정이 되겠죠, 언젠가는. 네. 지금 90%가 공시인데 옛날에 타워 팰리스 저런 것도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어요. 미분양이 막 속출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간 거지. 왜?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비싼 가격에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잠실 롯데타워 저런 거는 이제 지금은 또 미분양이 생겼지. 근데 그걸 살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수요가 뭐 적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 미분양이 됐잖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미분양을 일으키면 되는 거야. 네. 미분양을 일으키면은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이게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 롯데타워 하나 오피스텔 70억이 분양한다고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90%가 미분양이니까. 그러면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할 때 그래 100층으로 지어라. 특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정말 입지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무조건 100층 이상 지어야 된다.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입지가 좋고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희소한 입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뭐 3층만 짓고 뭐 10층만 지어봐. 너무 그럼 아깝네. 소수만 즐기는 거잖아. 한 200층 지어라. 그러면은 한 층이 한 두세 대만 돼도 한 400세대가 그 뷰를 즐기는 거잖아. 네. 얼마나 좋아. 외국에서도 막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어 그 집에. 또 우리나라 총 경제 규모도 커지고 좋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100층, 200층,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다 의무적으로 시켜버려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러면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내려간다는 건가요? 당연히 내려가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실물의 가격이라는 거, 실물 자산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져서 화폐가 많아지고 화폐 통량이 많아지면은 그걸로 뭐 하겠어요? 부동산 사지. 이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면은 가격은 안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안정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뭔가 상대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은 적당한 가격에 고급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적당한 가격이 돼, 고급 아파트. 왜냐면 일단 물량이 많아지니까. 어차피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위 뭐 1%가 뭐 한 30-40%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이 한강변에 그 좁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자기의 많은 자산을 쏟아붓게 만들면 나머지는 좀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거기만 비싸게 해놓는 거. 근데 딱 한강변을 따라서 아니면 뭐 강남 뭐 대로변이나 뭐 여의도나 목동이나 좋은 입지는 무조건 200층씩만 가지어라.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는 거지. 그렇겠네요. 그렇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처음 딱 분양할 때 가격가는 뭐 시공비에 비례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집의 그렇죠. 시세도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분양가 책정할 때는 특히 재건축은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따라갈 때도 같은 규모여야 돼, 또 거의.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보통 뭐 10층짜리 뭐 몇백 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는데, 우리 단지는 막 위로 막 200층 막 올렸어. 갑자기 막 2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똑같은 시세를 적용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100평의 아파트를 뭐 50세대를 치면은 한 세대당 한 100평에다 50세대니까 한 세대당 한 2평 정도 가지는 거잖아요. 딱 나누면 한 세대가 2평 땅에 대한 지분이. 근데 이거를 막 200층으로 지었어. 네. 그럼 한 세대당 0.5평이죠. 네.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한 지분이 줄어드니까 좀 가치가 떨어져요. 가격도 좀 떨어져. 그럼 많이 지으면 진짜 더 좋은 거네. 그렇죠. 많이 지면 많이 지을수록 그 가격이 떨어지고. 같은 땅에 비해서 이용해서 막 효율적으로 되고 많은 세대가 그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약간 도매 소매 느낌인데. 몸에 소매 느낌이고. 네. 좀 낮은 층을 소매라면 높은 층은 많으니까 도매라서 더 싼 느낌.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공급하니까. 그리고 또 뭐 지하도 또 많이 파면은 뭐 주차장 같은 거야 뭐 지하로 파면 팔수록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잡힌다. 그러면 이 분양이 속출하겠죠, 처음에는. 네. 이 분양이 하겠지.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 네. 근데 그러다가 시공사가 망하면요? 시공사는 망할 일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재건축이기 때문에 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내요. 분담금? 공사비를 조합원들이 내는 거야. 그 좋은 층 이런 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한 50명인데 막 200층을 지으면은 망할 수도 있겠다. 분양 안 되네. 시공사가 망할 수도 있겠네. 그럼 뭐 외국 사례 중에 그렇게 해서 집값이 낮아진 사례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된 거고, 네. 내가 사례를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홍콩에 가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네. 각 호실은 작고. 홍콩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진지는 내가 파악을 못했지만 네. 어차피 공급이 늘어나면은 줄어들기는 돼 있어요, 집값이. 단독주택 같은 그런 거는 땅을 많이 차지하니까 공급이 안 되지만,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하여튼 핵심 지역에 부자들이 좋아하는 땅에는 초고층으로 허가를 해주는 게 좋겠다 내 생각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알짜배기 땅에다 다 모아주는 거야 그냥 살으라고. 그럼 타워 팰리스처럼 처음에는 미분양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다 이제 점점 차게 된다. 그리고 평균적인 집값은 떨어지게 될 거다. 그냥 뭐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사실 해결이 꼭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네. 해결이라는 거는 잘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싸다, 싸다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거니까. 네. 그리고 항상 강남 쪽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살고 싶어 하니까 강남 쪽에서 살면 좋겠죠. 네. 왜냐면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 일자리 다 잘 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강남을 모든 서울시 25개 구를 다 강남처럼 인프라를 만들지 않는 이상 평준화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현재 강남의 주택 수요를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니까 공급을 늘리자는 거고, 그리고 재건축은 초고층으로 허용을 하자. 우리나라도 좀 초고층 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도 된다. 경제 규모도 크고 하니까. 괜히 그린벨트 같은 거 뭐 하지 말고, 그린벨트 우리 좀 산도 좀 있고 해야지. 뭐 초고층 저기 뭐야 잠실 롯데타워 있으니까 좋잖아요. 약간 랜드마크도 생기고 그런 게 생겨야지. 소문 나지막한 아파트들 막 그린벨트 막 풀어가지고 야산 같은 거 없앤 다음에 또 옹기종기 나지막한 아파트 많이 짓지 말고, 보기도 싫은데 성냥강 같이 한강 주변으로 럭셔리한 그 미관지구처럼, 그 청담동 길에 거리에 있는 그 보적 땅은 이렇게 미관지구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네. 미관지구 뭐 한마디로 좀 예쁘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강 주변에 고층 아파트 초고층으로 지을 때도 약간 좀 정말 상gan값처럼 그렇게 짓지 말고 멋진 설계 도면만 허가해 주는 거지. 네. 그럼 럭셔리 아파트를 만들어서 좀 적절한 분양가를 책정해서 그 롯데 타워에 있는 그게 무슨 뭐 시그네처 뭐 오피스텔인가 뭐 하여튼 이름이 그렇던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안 들어가니까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 그런 막 수백 개 정도, 수백 층 정도 지어놓으면은 지금 많으니까 네.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예쁘게 많이 지으면 좋잖아. 뉴욕처럼. 그럼 혹시 그 생각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누구한테 제안을 한다거나. 빨리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힘든. 그래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롯데타워가 그거를 해결했으니까. 약간은 그 처음에는 그 뭐야 항공기가 거기가 공군 비행기가 뭐 지나가는 그런 경로였는데, 네. 그거를 아마 경로 자체를 변경해서 그 빌딩에 올라갈 수 있게 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강 주변도 아마 그런 고도 제한 같은 거를 풀어줄 수 있겠죠. 아마? 풀어서 고층으로 다 지어놓으면은 네. 내 생각에는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전쟁 났을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약간 뭐 전쟁. 항공포 뭐야 거기서 포 같은 거 네. 장사정포 이런 거 쏠 때 네. 한강변에 탁 초고층 아파트들이 그 약간 병풍처럼 늘어져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주택단지 같은 거는 다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안 나면 좋겠지만 전쟁이 나더라도 탁 초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빌딩도 막 초고층으로 다 지어서 병풍처럼 다 있어. 네. 그러면은 또 부자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럼 전쟁 나면 부자들부터 다 죽고. 뭐지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말은 이제 그 이제 좌파들이 부자들 싫어하고 하니까 네. 걔네들을
부자들은 전부 한강변 쪽에다가 병풍으로 쫙 둘러놓는 거예요. 초고층 아파트. 야, 니들 짓고 싶은 대로 돈 다 들여가지고 초고층으로 해서 럭셔리하게 지어 살아라. 아파트. 그럼 전쟁이 났다. 장사 잡고 막 쏘면은 걔네들이 딱 다 막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좌파도 좋고 네. 또 나라도 좋고. 좋은 건가? 뭐 아니 뭐 그러면 집값 떨어지겠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두려워서 안 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네.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한번 들어가 살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다양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면은 관광 효과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테헤란은 별로 좀 밋밋해. 근데 한강변에 병풍처럼 정말 딱 미관지구를 해가지고 딱 예쁘게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고. 멋있는 건물만 딱 짓게 해놓으면은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나을 것 같아요. 상업지, 네. 상업지에다가 오피스텔처럼 오피스텔로 쫙 높게 초고층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지어놓으면은 네. 그래서 좋겠다.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를 대통령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꼭 네. 뽑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재건축이 다 강남 한강변 아파트들이 재건축 다 연한이 지나서 이제 다 공사할 텐데 걔네들 시작하기 전에 빨리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셔가지고 한강변 아파트는 전부 주상복합 오피스텔 200층 이상으로 다 짓게. 진짜 대통령이 될 생각 있으세요? 아우 뽑아주시면 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그럼 자, 오늘은 오늘 이걸로 여기까지 합시다. 바이바이. 바이바이.